성경실록 270억 성경 24년 3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선농단에서 제사 지내다 임금이 선농단에 나아가 제사 지내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제사를 마치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달에 마침 비가 내려 행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별과 달이 명랑하여 행사할 때 일에 차질이 없었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은지를 내리고자 하니 환궁한 뒤에 아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드디어 적전에 나아가 친경하되 5차례 갈고 중지하고서 광경대에 환어하니 세자가 따라서 갈고 대신 윤필상 등도 따라서 갈았으며 서인들이 다 갈기를 끝마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의가가 흥인문 안에 이르기를 성균 생원 유건 등이 가요를 바쳤는데 그 문에 이르기를 성신이 천년의 운을 만났으니 나라를 교화시키는 시일이 바야흐로 길어지네. 예악은 반드시 100년이 되어야 일어나는 것인데 적전의 의식이 거행되었네. 건곤이 서로 태평을 이루고 조야가 기뻐하며 뛰네. 삼가 주상 전하께서는 사유로 백성을 기르고 중동으로 사물을 관찰하네. 공이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안정되어 오늘까지 태평을 누리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옷 입고 밥 먹고 하여 감히 상제의 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네. 음식을 검소하게 드시면서 환, 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몸소 농사일을 하시어 어려움을 체험하시네. 이에 모춘의 화창한 때를 당하여 특별히 풍년을 비는 성대한 의식을 강구하셨네. 동교에 이르러 몸소 제사 지내시고 남녀에 나아가 친히 밭을 갈았네. 서직을 심어 백성에게 부지런함을 보여주었고 자성을 이바지하여 종묘에 효성을 바치었네. 군신들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베야 하고 사민은 이마에 손을 얹고 바라보네. 인륜을 황도로 돌아오게 하고 여망을 취화에 속하게 했네. 신등은 모두 관간의 무리로서 정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즐거운 얼굴로 다 함께 거마의 소리를 들었고 넓고 큰 덕화를 무어라 이름할 수 없어 모두가 천일의 나타남 우러러 봅니다. 흥겨운 춤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가요를 바칩니다 하고 사에 이르기를 풍요로운 저 동토의 그 흙을 기름지네. 농사철 다가오니 흙이 풀리었네.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신공들아 농사일이 시작된다 하니 좋은 날 해일을 가려 유사가 임금이 적전 갈 준비를 하였네. 춘관이 신중히 거행하며 일에 앞서 모든 것을 단속했네. 여막은 별처럼 펼쳐졌고 청단은 산처럼 둘러섰네. 임금님 일찍 거둥하시어 제궁에서 재개하셨네. 공경들은 분주하게 주선하고 집사들은 더욱 공경하네. 선장이 둘러서서 호위하네. 그 깃발 아름답네. 새벽같이 단에 오르시어 폐백과 술잔 올렸네. 종고 소리 울리고 소관 소리 화락해라. 단에 오르내리면서 절하고 엎드리니 배옥 소리 쟁쟁하네. 신명의 보호 뚜렷이 나타나는 듯 재물은 향기롭네. 마치 눈앞에 있는 듯 상서주고 복을 내리니 임금님 몸소 발깔적에 거세한 소의 멍에 씌웠네. 멸류관 쓰고 종사하여 밭을 한번 가셨네. 5차례 밀고서 멈춰 어막에서 밭갈기를 구경하셨네. 세 반으로 나누고 여럿이 나아가 100묘를 모두 끝마쳤네. 대궐에 나와서 올벼 늦벼 다 심었네. 어린 진을 친 듯 수를 놓은 듯 파종을 하고 심으셨네. 도인과 사녀 젊은이와 늙은이들 담장처럼 둘러서서 구경하며 손뼉치고 발구르며 기뻐하네. 어가가 돌아오는데 해는 아직 기울지 아니하고 구름 같은 호위군사 앞뒤에서 옹이하네. 어룡이 어우려 있고 원로가 좌우에 늘어섰네. 우레 같은 만세 소리 백성의 부모라 부르짖네. 훌륭하신 우리 임금 백성에게 농사를 가르치시니 삼농이라 부지런히 농사지어 밤낮 없이 노력하네. 아름다운 조짐이 때에 맞춰 이르니
제때에 비가 오고 제때에 볕이 나네. 기름진 저 들판이여 새싹이 돋아나고 벼는 무럭무럭 구름처럼 무성하네. 많은 기장 많은 벼들 풍성한 풍년되면 한포 고복하며 태평 세월 한껏 누리리. 자승이 정결하고 주리의 향기로우니 신이 이루고 귀가 험량하여 번창하게 해주네. 훌륭하신 우리 임금 덕이 천고의 어뜸이네. 끊임없이 연구하여 이 나라에 은혜를 끼치소서. 하늘이 우리 임금님께 복을 내려 만수무강케 하시니 만수무강하시면서 영원히 하늘의 도움 받으소서 하고 기로 조수명 등이 가요를 바쳤는데 그 문에 이르기를 삼가득근대 천묘의 제도와 삼퇴의 이는 사직을 증하게 여기고 소민을 권장하며 자성을 받들어 큰 효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나라 덕이 차츰 쇠하자 얘는 이미 100년간이나 폐지되었고 한나라 도가 중흥하자 조령이 비로소 3세에 시행되어 엄숙하게 빛나는 일로 또다시 번창하는 시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성자 신손으로서 공업이 이룩되었고 정치가 안정되었으며 하나라 우나라 우임금처럼 건검한 덕으로 주나라 성왕처럼 농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히 놀이와 사냥을 즐기지 않고 오직 농사일에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은혜와 덕행이 우로처럼 널리 퍼지니 만물이 잘 자라고 콩과 곡식이 수화처럼 많이 집집마다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게으른 백성이 농사에 태만할까 염려하여 마땅히 근본에 힘써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앞장서시어 화창한 중춘에 길 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륜을 황도에 굴리시고 취하를 정교에 옮기셨습니다. 정결한 소와 염소로 선농에 정성껏 제사하고 따비와 쟁기로 보전을 몸소 밟으셨습니다. 빛나고 성대한 의식이 이루어지니 아름다운 상수가 이르렀습니다. 늪뼈와 볕단이 있으니 과부들이 남겨진 이삭에서 이를 취하고 지붕처럼 다리처럼 쌓인 곡식 증소는 많은 곡식을 흐뭇해 합니다. 아 우리 백성의 복이여 이는 우리 임금님의 공이십니다. 법가가 돌아감에 더욱 도인의 희망을 위로해 주십니다. 연로에는 호산의 축가가 울려 퍼지고 강구에는 격양가가 진동합니다. 서일은 휘황하게 빛나고 상풍은 훈훈하게 불어옵니다. 신등은 상류의 늙은 나이로 포류처럼 쇠약한 자질입니다. 500년 만에 나는 성인의 시대를 만나 굽은 몸으로 임금을 우러러 보며 3000년 만에 익는 선도의 열매를 보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여러 사람과 다 소리를 같이 하며 함께 오장을 읊습니다. 옥전의 소리는 누각 소리 전하고 검경의 이슬은 허공을 씻었네. 구름이 가는 듯 선장이 성궁에서 나오니 밤하늘의 달빛이 몽롱하여라. 화옥에는 봄 안개 자욱하고 예정은 새벽바람에 펄럭이네. 현명하신 문우께서 전공에 나아가시니 만백성이 활락함을 즐기네. 맑은 달빛은 정단에 아득하고 흰 구름은 지옥에 자욱하네.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종고소리 명덕이 더욱 향기롭네. 지주가 맑고 정결하니 황령이 즐겁고 편하게 여기네. 우리 임금 정승이 농사의 상스를 감동시켜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여 풍년이 들게 했네. 봄날 뜨는 해를 공손히 인도하여 동쪽 들에 처음 씨 뿌릴 때 붉은 수레에 진경례를 행하고 삼태를 거행하니 폐옥소리 울리네. 신공들 분주하게 주선하고 보배들 추창하며 따르네. 창생들 감동하여 어떻게 하는가. 다투어 대전의 시를 노래하네. 서일은 단골에 밝아오고 경우는 자신의 찬란해라. 만백성 가무하며 검륜을 맞이하네. 아름다운 밭두둑에 향진이 일어나네. 수레는 3000 군사가 호위하고 용기엔 12신이 수놓였네. 태평스런 문물이 다시금 더 빛나니 아름다운 기운이 봄성에 가득해라. 사경에서 농사일을 시작하니 삼시에 비바람 순조로워라. 농민들의 경사는 풍년이 드는 것,
배불리 먹고 삶이 누구의 덕인지 모를 지경이네. 나라를 감화시키니 밝은 빛 화려하고 춘대의 기상이 화창해라. 여생을 수양하여 덕화를 입은 이 나라야 억만년을 두고 중동을 충항하리 하고 여기 보청금 등이 가요를 바쳤는데 그 문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동교에 일이 있는 날에 육룡을 타고서 조림하시니 백성들은 다도 환호하고 사방에서 춤추며 노래하네. 산천도 표정을 움직이는 듯 초목이 빛을 더하네. 삼가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강건한 도로서 계절을 대하시고 중화의 덕으로 만물을 기르시니 간식, 서식은 하나라 우 임금의 부지런함을 생각하고 강공, 전공은 주나라 문왕의 업적을 본받았네. 백성을 잘 살게 하려면 농사를 잘 되게 해야 하고 선조를 봉사함에 있어서는 자성보다 더 절실함은 없네. 모춘에 좋은 날을 받아 엄숙한 창단에서 삼헌례를 행하니 우리에게 양식이 돌아오겠고 옥지를 옮겨 오퇴례를 행하니 백성에게 농사를 가르침이네. 전도들 부지런히 밭가리를 끝내니 상제는 풍년을 내려주네. 성대한 행사를 흥겹게 구경하고 요순의 덕화를 만나게 했네. 서일은 붉은 대굴에 임하고 그가는 서려있는 상스를 씻고 오네. 바람에 펄럭이는 취하를 사녀들이 모두가 바라보네. 잠부른 거리를 메우며 희색이 가득하고 생가는 땅을 움직이며 환승이 퍼지니 씩씩한 젊은 선비들 입으로 덕화를 노래하고 머리가 흰 늙은이들 마음으로 풍년을 희망하네. 첩들은 멀리 복내도를 떠나 이원에 예속되었습니다. 초왕의 양대 모에 들어가는 것은 비록 12봉의 모우에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나 한나라 궁전에 정성을 바쳐 3,000세의 선도를 올리는 양 하고자 합니다 하고 사이에 이르기를 촉촉한 가량비에 꽃가지의 바람을 재촉하니 동쪽들의 버들이 봄빛을 띠게 됐네. 황도의 먼지가 맑게 거치니 보현의 봄빛이 도네. 곤복 면류관 차림으로 몸소 따비 잡고 밭갈이 하여 우리 백성들 농상에 힘쓰게 했네. 백성들 태평세월 누리며 취하고 배불리 먹으며 좋은 시절 즐기네. 활악함을 누림은 모두 임금덕인지라 만백성 임무와 그 덕을 기리네. 아득한 요순시대 노래하니 화산은 우뚝 솟고 한수는 넘실넘실 그 중에 복례산 궁궐에서 어느 한 분이 만수무강하시네. 연화대 구름같은 수레와 서리빨 같은 배옥으로 뜰 가운데 방음을 절해 올립니다 하였다. 사유는 주나라 문왕이 저국지가 넷이었는데 상법에서는 그것이 대인의 상이라고 하였다. 중동은 이중 눈동자란 말인데 순임금이 눈동자가 이중이라고 하였다. 자성은 제사에 쓰는 서직 전하여 제수라고 한다. 황도는 임금이 다니는 길을 말한다. 취화는 물총새 깃으로 장식한 천자의 길을 말한다. 청아는 인재를 교육함을 이르는 말이다. 거마의 소리는 맹자 양의 왕장이 나오는 말이다.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 임금이 사냥하러 나가면 술의 소리를 듣고 임금의 건강함을 기뻐한다는 것을 이릅니다. 어린 진은 물고기 비늘처럼 친 진을 말한다. 월로는 원추새와 백로이다. 이 두 새의 의용이 한아하다 하여 조정에 늘어선 백간의 질서정연함을 이릅니다. 삼농은 봄에 밭을 가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거두는 것을 말한다. 주례는 술과 단술을 말한다. 보전은 큰 밭을 말한다. 호사는 산호를 말하는데 나라에 큰 의식이 있을 때 황제나 임금이 축수를 표하기 위하여 만수무강을 비는 뜻에서 신하나 백성이 만세 또는 천세를 크게 외치는 일이다. 호산나 상류는 지는 해의 그림자가 뽕나무 느릅나무 끝에 남아있다는 말로 해가 지는 곳 또는 말년 노인의 죽음의 때를 가리킨다. 포류는 넷버들인데 넷버들의 잎이 가을에 가장 먼저 지므로 신체가 허약함을 이릅니다.
금경은 한나라 무제가 감로를 받기 위하여 건장궁에 승로반이란 동반을 만들었는데 금경이란 이를 바치는 구리 기둥이다. 예정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길을 말한다. 황령은 천자의 신령 곧 선왕의 영혼을 말한다. 보계는 주대의 권능하는 뱃슬을 말한다. 경우는 상스러운 구름이다. 육룡은 천자의 수레를 끄는 6마리 말의 미칭이다. 전하 임금이 타는 수레를 의미한다. 서식은 서경 익직편에 인용된 것으로 간식은 어렵게 먹고 살 수 있음을 뜻함이고 서식은 서민들이 여유롭게 먹고 살 수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전공은 서경 무일편에 인용된 것으로 간공은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음을 뜻하고 전공은 농사를 잘 되게 함을 뜻한다는 말이다. 전도는 군부와 전역에 종사하는 졸도를 일컫는 말이다. 작불은 관원이 쓰는 관에 꽂는 비녀와 인끈이다. 전하의 고관, 벼슬아치를 말한다. 복례도는 동해의 신선이 산다는 섬이다. 이원은 당나라 현종이 속악을 익히게 하던 곳이다. 곧 여기들이 소속된 곳을 말한다. 초왕의 양대몽에 들어가려는 것은 비록 12봉의 모후에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말은 성옥의 고당부 서에 나오는 고사로 초나라 양왕이 고당에서 논일다가 잠이 들자 꿈속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 침석을 같이 하기를 원하므로 하룻밤을 같이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 여자가 떠나며 자신은 무산에 살고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과 같았다는 데 써는 고사이다. 한나라 궁전에서 정성을 바쳐 3000세의 선도라는 말은 한나라 무제 원봉 원년에 서왕모가 궁전에 내려와 선도 7개를 바쳤는데 무제가 그 씨앗을 남겨두려고 하자 서왕모가 이는 세상에 있을 것이 못되며 3000년에 하나가 열릴 뿐입니다 라고 한 데서 나온 고사이다. 선조실록 270억원 성종 24년 3월 10일 을해 두번째 기사. 임금이 인중전에 나아가니 왕세자가 진화를 마치고 백간이 전문을 올려 진화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전문에 이르기를 몸가짐 공경하여 무위의 정치를 하며 천지의 화육을 도왔고 풍년을 기도하기를 매우 일찍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네. 성대한 의식을 마치고 나니 환승이 들끓고 있네. 삼가 생각하건대 공은 재성 보상에 참여했고 덕은 천지를 미련하는 데 부합했네. 우리 백성을 먹고 살게 하려고 선농제를 올렸고 제때의 백곡을 파종하려고 밭가리의 의식을 강구했네. 만 백성이 의자에 되미 한 분의 경사에 힘입었네. 삼가 생각하건대 신등은 모두가 용렬한 자질로서 훌륭한 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나라 때처럼 풍년이 들어 기장과 벼가 가득 쌓인 것을 칭송하며 기주의 오복처럼 수복과 강령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였다. 이어 교수를 반포하기를 임금은 말하노라. 내가 듣기로는 임금이 직접 천묘를 경장하여 농사일에 부지런함을 자성을 일바지하여 종묘에 효성을 바치고자 할 뿐만 아니고 몸소 건금함을 솔선하여 백성에게 근본을 힘쓰는 뜻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나는 덕이 적고 우매한 자로서 분에 넘치게 큰 기업을 이어받아 종묘를 받들고 백성을 편히 살게 해줄 것을 생각하였으나 그 도를 얻지 못하였었다. 그래서 옛날의 성제와 명왕이 지치를 이룩한 것을 고찰해보니 백성의 생활을 중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나는 그러한 점에 뜻을 두어 지난 을미년과 무신년 2해에 일찍이 몸소 적전을 경작하는 예를 거행하였다. 그러니 내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함이 지극하지 않음이 아니었으나 농사가 혹 풍년에 들지 못하여 백성이 아직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 깊이 그 까닭을 생각해보건대 실로 내가 몸소 솔선함이 지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농사가 자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금년 3월 길 1인 해 1에 또다시 예법을 써서 세자와 종친 재상과 문무의 백간을 거느리고 목욕 재개하고
신농 후직에게 제사를 지내었으며 또 몸소 남녀에 나아가 5퇴, 7퇴, 9퇴의 의식을 거행하고 서민에게 이르기까지 힘을 다해 밭갈이를 마치게 하였으니 사방의 만백성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서 모두가 분발해서 농사 일을 서둘러서 각각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을 이루게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치르고서 어찌 관대한 은택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달 초 10일 새벽 이전부터 모반, 대역이나 모반, 그리고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하거나 구매한 것과 처첩이 남편을 모살하고 노비가 주인을 모살하고 고의로 살인하기를 모의하고 고독, 연매한 행위와 강도 및 국가의 강상에 관계되는 것과 장호, 그리고 고의로 남의 집과 무덤에 불을 지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간에 모두 용서해 준다. 감히 유지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그 자에게 적용시킬 것이다. 이미 곡식을 중하게 여겨서 농사에 힘썼으니 앞으로 내모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니 마땅히 흠을 씻고 허물을 버려야 할 것이므로 뇌우의 은혜를 널리 펴는 것이다 하였다. 재성보상은 자연의 여건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함을 뜻하는 말이다. 기주는 기자가 역력한 홍범 구주의 준말이다. 내용은 천하를 다스리는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미년과 무신년은 1475년 성종 6년과 1488년 성종 19년을 말한다. 네모는 밀과 보리를 말한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0일 올해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기내 섭진주, 병고진, 평방식 부위, 원충능, 일기주 남해반전 출우수, 원집, 풍주태수, 대우 팔랑스 사능, 대마주 두두남 천도산 등압이 요치부 대부 모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0일 원래 네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구선을 특사로 보내어 토사물을 받았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지난해에 향정신 우이문이 직선이 전사로 갔을 적에 보내주신 황금 주홍값은 삼가 수령하였습니다. 해마다 그 값의 변동이 없이 저희들의 요구에 응하여 상방에 있는 면포를 주시니 그 뜻도 오히려 매우 감사했는데 또다시 종국길이 돌아올 때 신해년의 관례대로 쌀과 콩을 아우러 200섬을 받았으니 기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함은 신이 요즘 큰 배를 만들고자 하여 섬 전역에 명을 내려 쓸만한 제목을 구하게 하였으나 저희 대마도는 작은 섬이어서 쓸만한 제목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정조부 이후로 특권만한 것이라도 성언을 입지 않은 것이 없었고 신은 특별히 깊은 은혜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 이 일을 알게 되니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국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온갖 일을 상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변방관리에게 명하여 철과 목판을 내려주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본도의 공장에게 명하여 포구에 가서 배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철은 본래 저희 섬에는 생산되지 않는 것이니 목과 대패로만 보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비록 기부의 비용이 많이 들까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전사를 지냈던 사모 병고조 구선으로 하여금 이번 보명을 받들게 하고 다시 사자에게 임명하여 철과 목판의 은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구선이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니 삼가 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 두필, 대도, 이파, 금은말 두필을 진상하니 받아주시면 만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0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정조사, 김극금 등도 용서하는 예에 해당하는가? 중국에 관계된 이름으로 그냥 둘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0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종헌관 윤필상에게 안구말을 존경 운산군 이계와 한치형
이세자 안호와 경적사 정승조 좌우의 장군 임광재 이철견 예의사 노공필 진패 작주관 홍기달 도승지 조위에게 각각 말 한 배를 그리고 전패 작주관 안침 당상 집내 이습강 내관 김처선 김자원 예조참판 정경조 좌승지 김은기 우승지 한사문 좌부승지 정성근, 우부승지 황사효, 동부승지 윤숙에게 아마 각각 한 패를 하사하게 하였다. 이조 병조에 전지하여 전사관 김수광, 협률랑 경임, 한충순, 찬자, 정민, 좌통례 정숙지, 우통례 정난손, 복례 김영우, 사복시 정, 박임종, 협시 김수정, 기읍영, 이인문, 권중계, 유한파, 김종, 김인, 박중성에게 한 작업을 대가하게 하고 집내 최진, 대축, 조문숙, 표연말, 축사, 이복선, 이균, 재랑, 이거, 황계호, 집준, 노공유, 유호인, 봉조관, 이의손, 조영, 민은, 김영, 이덕콩, 황후인, 장생령, 변희달, 작세위, 이수원, 관세위, 유응룡, 찬자, 민임, 알자, 김봉, 이세영, 이관림, 찬인, 이효도, 윤승세, 봉상시, 부정, 박경, 주부, 민경익, 적전영, 박삼길, 봉청상관, 안진생, 수조관, 이수원, 예조, 정랑, 김숙정, 이자건, 허직, 좌랑, 남률, 이대영, 양하, 재감, 한근, 강집, 주서, 성천이, 손주, 협시, 문신, 김인, 이창, 문방산, 최계림, 이춘, 윤자현, 안종인, 노충, 김수, 장중로, 유미, 최자재, 이영, 서존, 서호, 한유재, 박중선, 박장수, 손칠성, 김수탁, 전악령, 박곤, 강중손, 김복건, 아악령, 장덕인에게 각각 한 작업을 더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270억 성종 24년 3월 10일 올해 7번째 기사. 성조실록 270억 성종 24년 3월 10일 올해 7번째 기사. 사후무제평 민수복과 사관현장은 최연손 등이와 싸르기를 선농제 때에 집사에게 이와 같이 작업을 더해주기 때문에 조사들이恩수를 희망하여 혹은 부형들이 절간으로 혹은 자신이 분경하기도 하여 다투어 집사가 되고자 하므로 선비의 기풍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시종과 집사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면을 하는 것은 소인에게는 다행이지만 군자에게는 불행입니다. 지난해 8월에 사면해주고 금년에 또 사면하는 것은 너무 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가 있는 것이다 하고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성종 24년 3월 10일 병자 첫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우신들은 10명씩 편을 지어 3일 동안 활쏘기를 하여 그 편에서 어뜸이 가는 자에게 작업을 더해주는데 이번에 편을 선발함이 고르지 못하여 비록 활쏘기에 능숙한 자라도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등에 끼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수가 많아 작업을 더해줌이 너무 외람됩니다. 참근데 여러 편을 병합하여 1, 2등에 드는 자를 혹 좌우로 나누어 어뜸이 되는 자에게 각각 작업을 더해주게 하소서.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라면 이 계동 등으로 하여금 그 편을 다시 선발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나의 뜻은 비록 활쏘기를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분발하게 하여 스스로 노력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 이 계동 등이 어떻게 사람들이 활쏘기를 다 알 수 있겠느냐? 병조로 하여금 선발한 사람을 댓글들에 모아놓고 여러 편들의 활 솜씨를 물어보게 하면 반드시 각각 스스로 숨김없이 말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성종 24년 3월 11일 병자 두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친경 때 세자를 시정한 정광세 등의 논상 문제를 취품하니 전교하기를 나를 시정했던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호피 한 장씩 주라 하였다.
선조실로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년에 나아가 노주연을 행하였는데 종친 재산과 여러 집사 그리고 기르와 수우인, 종경인, 평시인 등이 모두 참여하였다. 성조실로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주하부 승지 정성근이 아래기를 금산군 이연, 시안군 이탁, 회원군 이쟁, 항림군 이이가 전상에서 모시면서 초연 때부터 서로 농담을 하며 기생 2일까지 거론하기도 하였으니 청가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 이 아인을 접견할 때도 연과 탁이 방자하게 웃고 말하였는데 그때는 문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에는 추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1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정조사 김거검, 김재신과 서장관 권수익이 제대로 감찰하지 아니하여 박물인 면주 15회를 도둑맞았으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1일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인해 왕대비의 탄일이다. 하례를 정지하고 도승지 조비로 하여금 표리를 바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조비가 아뢰기를. 조종 때에는 독정관은 반드시 집현전의 관원을 뽑아 미리 읽는 것을 익히게 하였었는데 요즘 그때에 가서 갑자기 정하기 때문에 잘 읽지를 못합니다. 참가대 지금부터는 문신을 선택하여 미리 익히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2권, 성종 24년 3월 1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친잠한 날이 가까워졌는데 서울에는 뽕잎이 피지 아니하였으니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뽕잎을 따서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성절사 이의가워 싸르기를. 진언하는 박물을 담은 두 개의 목판만을 합쳐서 묶었고 밖에는 유둔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신의 이번 길은 마침 비가 올 때를 만났으므로 습기가 스며들까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목괴를 만들되 유지를 가지고 텀을 발라서 비에 젖는 것을 대비하는 한편 도둑이 훔쳐가는 것도 방지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충찬위 설진이 상언하기를. 울산 북문 밖에 심중청이 생산됩니다 하였는데 이때 와서 관찰사 이극돈이 채취하여 바치니 전교하기를. 그 심중청은 품질이 좋으니 신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을 금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관한 점은 최연손이 와서 아뢰기를. 김극괴는 중자로서 별도로 방을 만들어 놓고 그의 아비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구시로 친가의 배와 곡식을 마음대로 쓰고 또다시 분배하지 아니한 노비의 공포를 거두었으며 그 어미의 문권을 위조하였으니 탐욕스럽고 방종한 죄는 비록 사유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농제 때 예조의 계제사 낭청이 의주 등의 일을 맡았으니 비록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좋겠지만 그 밖의 낭청들이 무슨 공로가 있었다고 모두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전학 박고는 첩의 소생으로서 지위가 사품에 이르렀고 이미 한직이 지났는데 이번에 또다시 따로 감력관을 더해 주었으며 조촉은 통사랑이었고 남소는 전에 부사용이었는데 모두 사명으로 올려 제수하였으니 이는 모두 외람됩니다. 참가대 개정토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김극괴가 문서를 위조한 것은 속히 밝히도록 하라. 조첩과 남소는 개정함이 좋겠다. 박공과 예조 낭청에게 특별히 작업을 더해준 일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최연손 등이 두세 번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로 275번 성종 24년 3월 1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운산군 이계 등이 종친 등의 병을 살펴보는 것이 미편한 점을 상수하고 이어 아래기를 신등이 만약 병이 들었다고 보고하면 종부시에서 살펴보고서도 믿지 못하여 또다시 가까운 이웃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동반의 조사들은 비록 참복만 되어도 병들었다고 보고하면 다시 묻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친에게는 이와 같은 이는 전하의 친친하시는 뜻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종친이라 하여 어찌 다 사리를 알겠는가. 요즘 덕진군 등의 일이 이미 밝게 드러났으니 만약에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간사함과 거짓됨을 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성전시로 275원 성종 24년 3월 13일 무인 5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민수보기와 쌀이기를 이번에 승정원 홍문관에서 상을 내려주셨는데 승정원은 백사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온종일 놀기만 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박군과 예조 낭청에서 작업을 더해준 일에 대해서는 사관원의 논계가 매우 마땅하니 청와대 개정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로 270억 성종 24년 3월 13일 무인 6번째 기사 민영견을 가선대부 동지 돈영 부사로 삼았다. 성종시로 270억 성종 24년 3월 14일 김영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주하승지 김은기가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영우의 죄수 사비 정금은 그의 오빠 영춘과 그의 남편 임천을 모살하였으니 주의 유리 정금은 능지처사하고 영충은 참부대시 하는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육주 한승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시로 275원 성종 24년 3월 14일 김용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승금과 정은 최연손이 예조 낭청과 박군에게 작업을 더해주는 것이 마땅치 못함을 아뢰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허종이 대답하기를 박군은 첩의 소생이므로 그 품직이 한계가 있는 것이며 예조 낭청은 계제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로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가 말이 옳다. 아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특징관 윤효순이 아뢰기를 왕세자의 예복은 7장 면복을 갖추고 상복은 익상관 골룡포를 갖추는 것인데 관복의 명제와 등급이 백관과 다른 것은 귀한 일을 귀하게 여긴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서 왕세자가 상망과 조화 때 공복을 갖추었는데 지금은 조복을 갖추니 조복은 곧 백관들이 정조와 동지 때 임금에게 조위하는 복장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백관과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옛 제도도 아닙니다. 이보다 앞서 쓰는 정조 동지 생신 때의 하례를 받을 적에는 왕세자는 공복을 갖추었고 백관도 공복 차림이었는데 지금은 백관이 공복을 갖추고 왕세자는 면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복은 곧 큰 제사와 경사 그리고 정조 동지 때 임금에게 조위하는 중복이므로 백관의 하례를 받는 데 있어서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사부 빈객이 서로 모일 때는 왕세자는 공복을 갖추고 사부 빈객도 공복 차림이었는데 지금은 사부 빈객은 공복이고 왕세자는 익승관을 갖추고 있으니 이는 평상시의 경복이므로 사부 빈객과 모이는 예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상정 행리에는 왕세자가 칠량 원류관과 강사포를 갖추면 옛 제도에 부합하고 현실에도 마땅하여 아마 사체에 맞는 것입니다. 하니 예조의 명하에 참작해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선조시로 275원 성종 24년 3월 14일 김영호 세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니 평안도 도원수 이극균을 인견하였다. 이극균이 아뢰기를 들으니 올적합은 항상 조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울지현을 넘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는데 이번에 북정을 하며 깊숙이 들어가 위험을 보이고 또 고산 위에서 차맥이 매우 많자 오랑캐들이 서로 말하기를 올적합도 저렇게 제압당하는데 우리들이 어찌 감히 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에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맹세하기를 다시는 조선과 혼단을 만들지 않고 영구히 신복하겠다 하고서 그로부터 감히 강가에서 사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물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이익군이 말하기를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넘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건널 수 있는 여울도 들어 있으므로 도적이 다닐 만한 강 연안의 적이 다니는 길에다가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녹책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강물 속에 기목을 설치하여 도둑질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앞서 송은의 기구로서 잡혀간 자는 변장들이 조처를 잘못하여 모두 성 안으로 입보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름철에 농민들이 덜에 흩어져 있을 적에도 적변이 있을 수 있다. 하니 이극견이 말하기를 신도 그러한 점을 염려하여 강가에 풀과 나무를 베어버려서 도적이 숨을 수 없게 하고 또 군졸에게 농민을 수하여 여러한 그러한 변에 대비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주의 성은 개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벽단성과 비교해 보면 완급이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 마땅히 벽단성부터 수축한 다음에 의주성을 수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 데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경이 이미 직접 보았으니 오는 가을에 한치형과 함께 편리한 점을 살펴서 벽단성을 먼저 수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극균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 군사는 겨울에는 합방하고 여름에는 조방을 하는 데다가 북경에 가는 행차가 있으면 반호성, 별호성이 있어 휴식할 시기가 없으므로 노고가 막심합니다. 신이 생각해보니 중원에서 애양보를 설치한 뒤에는 발참의 길에 적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호송군은 대전에 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 극균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가 금년에 약간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 산에 상수리가 많으므로 주워서 먹으면 굶어 죽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인데 도망한 수졸이 900여 명이고 평양이 더욱 심하니 이는 군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미 사유를 거쳤으므로 죄줄 수는 없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하면 엄하게 징치하겠다고 화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 극균이 또 아뢰기를 금년에 본도의 군적을 고치는 일은 절도사는 강변을 방수하기 때문에 할 여가가 없습니다. 첩컨대 사체를 알고 숙달된 조관을 선택하여 보내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상조실로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4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집병 신건이와 쌀의기를 기업령과 주소는 모두 한 것이 없으니 작업을 더해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업령은 이미 전교가 있었고 주소는 한 일이 많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신건이 또 아뢰기를 공사를 출납하는 자는 승지이고 주소는 서기 노릇만 했을 뿐이며 기업령은 단 옆에 시립했을 뿐이니 참근데 모두 개정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4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정원 최연손이 와서 말하기를 시강은 도덕 정광세 승문원 박사 박응년 홍문관 정자 이관은 모두 과거 출신으로서 정광세는 서영관이 되었고 이관은 경연관이 되었는데 비록 자신의 작업이라도 오히려 여러 아우에게 미루어 주어야 할 것인데도 대가까지 모두 받았으니 이는 염치와 사양의 도리는 없고 조급히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참근대 개정토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가는 법이 있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최연손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4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예조 정랑 이작은 허집과 좌랑 남률 이대형과 전학 박곤을 더해준 작업을 환수하고 각각 말 한 피씩 하사라 하였다. 선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선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일본 국비전주 송포 지좌 일기태수 원희 살마주 일양태수 성구 도진 등원지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외의 사과 사랑 삼랑 등 이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민수복이 와서 주서에게 작업을 더해준 일에 대해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최연손이 와서 정광세, 이관, 박응년에게 대감이 옳지 못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최연손이 또 아뢰기를 서자에게 능력을 시험하지도 않고 육품직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 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개정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5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갔다. 유생, 유인귀 등 10명에게 강서하였는데 약통 환자가 1명이고 조통 환자가 3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통이었다. 주하고 승지 정승근이 아뢰기를 이번에 유생들의 강서를 보니 전혀 글을 읽지 않은 자입니다. 신이 성균 관원에게 들어보니 생원진사로서 한 사람도 청강하는 자가 없다고 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영의정 윤필상은 아뢰기를 현재 나라에서 학점과 능량을 더 주고 있으니 공부를 권장하는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유생들이 이렇게 글을 읽지 않고 있으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5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유생들이 이렇게 글을 읽지 않고 있으니 공부를 권장하는 방법이 다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가? 앞으로는 한 달 중에 세 차례 전강을 시켜 모두 통이된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어 권장하고 징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한 달 중에 세 차례나 전강하는 것은 아마도 번거로운 듯합니다. 다만 상망에 전강을 시켜 연하게 세 차례 통이 된 자에게는 곧장 전시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즉시 성균 관원을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5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병안도 관찰사 이칙과 절도사 조극치에게 하유하기를 무릇 변장이 된 자는 마땅히 군마를 통솔하고 항상 조련을 시켜서 도망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들으니 수어간이 통화하는 도리를 잃고 엄하게 단속하지 못하여 지난해 부방한 군사가 많이 도망하였다는데 평양 사람은 도망한 자가 거의 600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는 군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는 사면령을 내렸으므로 추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옛 습관이 젖어서 함부로 군령을 어기는 자가 또다시 있을까 염려된다. 앞으로는 만약에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에 의해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5일 경진 여덟 번째 기사. 또 이칙에게 하유하기를 지금 들으니 평양에 있는 광리양 수군은 전혀 본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비가 허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화포 기술을 익히고 재능을 단련하는 등의 일도 반드시 폐지되어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경은 수군 절도사의 직무를 띠고 평양 부윤을 겸하고 있으면서 엄하게 단속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폐단이 생기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앞으로 당번을 기발할 때에 엄하게 점검하고 만약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법을 다스려서 해이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유실록 270억 원, 성종 24년 3월 15일 경진 아홉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변종인, 남도 절도사 김계종, 평안도 절도사 조극치에게 하사하기를 내가 일찍이 글을 읽다가 시경 백해편에 우리님 동으로 가고부터 내 머리 쑥처럼 헛날리네. 어찌 머리 기름 없으랴만 누굴 위해 단장을 하랴. 비가 오려나 기대했는데 쨍쨍하게 쨍쨍하게 볕이 나네. 님 생각 너무도 간절하여 머리가 아픈 것 좀 알한 것 없네. 어디에서 횡초를 구해다가 뒤뜰에 심어볼까. 님 생각 너무도 간절하여 내 마음 병들게 됐네. 라는 등의 말에 이르러서는 그 변방에 방수하는 자의 가족의 심정이 매우 괴로운 것을 애달프게 여겼다. 임자년 2월 이전의 군관으로서 방수에 나간 자는 여러 진장을 친자 외일 모두 제대하게 하고 그 뜻을 가지고 여러 진을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환초는 일명 망우초다. 이것을 먹으면 시름을 잃게 된다고 한다. 성조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5일 경진 10번째 기사. 의금부의 잔지 하기를 한 환을 대비의 지친으로서 외지에 정배된 지가 오래되었으니 특별히 방면시키라 하였다. 성조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6일 신사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선조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6일 신사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민수복이 주서에게 상으로 가자함이 마땅치 않음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정은 최자점이 정광세 박응년 이 관에게 대가한 것을 개정할 것을 청하여 아뢰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아들이 아비의 가자를 대신 받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시독관 유호인이 아뢰기를 이번에 영안도 전마관에게 명하여 알타리에게 어성마를 사게 하였는데 우리나라 제도의 목장에 양마가 많으며 제주도의 말이 가장 훌륭하여 양마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와서 바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거절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네 사람 임금의 부를 물으면 말의 수로 대답하였는데 지금 말을 구한다면 약점만 보일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나라 문제는 천리말을 거절했는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준 말을 사야 하겠는가? 그대의 말이 진실로 옳다 하였다. 성정실록 270억 성종 24년 3월 16일 신사 세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주서에게 가자 한 대 대하여 지평 민수복이 경연에서 말하기를 지난번 하교에 주서는 공사를 출납함으로 일이 승지와 같다고 하셨으나 주서는 서기만 할 뿐인데 어찌 승지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였다. 내가 어찌 주서가 공사의 출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말을 했겠는가? 승전 내시가 잘못 전한 것이냐 아니면 승지가 잘못 들은 것인가? 민수복을 불러다가 묻도록 하라 하였다. 민수복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지평 신건이 와서 그 일을 아뢰고 물로 나와 성상의 하교를 전하기를 주서가 백사를 출납한다고 하였다 하므로 신이 그렇게 아뢰n 것인데 신건이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말하였겠습니까? 청컨대 신건에게 물어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지평 신건이 와서 아뢰기를 주서가 백서를 출입한다고 하교했다는 것은 신이 만드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승지 한사문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그때 신이 주서와 기음령의 일을 아뢰었으나 주서의 일만은 전교가 없었습니다. 신이 적시 물어보았더니 한사문이 크게 술이 취하여 말하기를 잊고서 들어가 아뢰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미뤄보면 한사문이 취하여 성상의 하교를 잘못 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승정 내시나 승지 중에 잘못 전한 자가 있을 것이니 자세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성종 24년 3월 16일 신사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0억 성종 24년 3월 16일 신사 다섯번째 기사 민수복이 아뢰기를 이번에 무신이 시사에서 공품의 고화에 따라 10명 단위로 편을 만들고 그 편에서 틈이 되는 자에게는 가자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가자하는 자가 반드시 많게 되어 작상이 외람되게 될 것이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서는 집사에 참여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가자하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70억 성종 24년 3월 16일 신사 여섯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0억 성종 24년 3월 16일 신사 일곱번째 기사 승지 한사문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회의로 인하여 선원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주서의 일은 처음에는 까마득히 잊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주서가 백사를 출입한다는 말은 신이 사실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아니한 말을 잘못 전하기도 하고 잘못 듣기도 한 것은 모두 옳지 못한 일이다. 그날 참야애들은 사관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니 검열 이전이 와서 아뢰기를 한 사문이
성상의 하교를 신건에게 전하기를. 승경원은 즉시 각사의 공사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주서가 하는 일도 많다 하니 신건이 아뢰기를. 성진은 공사를 출납하지만 주서는 성전을 기록할 뿐입니다 하였는데 신이 들은 것은 그것뿐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그러면 출납이란 말은 신건에게서 나온 것이니 죽도록 하라 하였다.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성조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6일 신사 8번째 기사. 사관은에 전지하기를. 지평 신건이 주서가 하는 일이 매우 많다는 말을 듣고 주서가 백사를 출납한다는 말을 가지고 민수복에게 전한 것이니 추국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6일 신사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안호가 아뢰기를. 정광세는 삼품관으로서 대가를 받고 조급하게 진출하고자 했으니 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아비가 주고 아들이 받는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하니 안호가 말하기를. 비록 그의 아비가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늘 그 아우에게 사양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다면 잘못이겠지만 그것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하였다. 안호와 장령 박시행이 시사할 때 각 편마다 어뜸되는 좌에게 가자는 것은 작상이 외람되게 되는 것이므로 옳지 못하다고 다시 아랬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비 정금이 남편 죽인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이극배 등이 의논하기를. 일륜으로 논한다면 아비와 남편은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리와 사체를 아는 자라면 아무리 아비가 명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처하는 방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금은 하나의 오부입니다. 단순하게 아비의 명만을 중하게 여긴 것이니 어찌 대의를 알았겠습니까? 옹희의 일과 같습니다 하고. 이철견 한치영 이극견 유지 정승주 노공필 박건 권정 송영 신종호 안치문 의논하기를. 처첩이 남편을 모살한 것은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금은 그 남편에게 독약을 먹였으니 흉계가 이미 행해졌는데 죽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아비의 명을 따라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오히려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용서한다면 인륜이 없어질 것이니 법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지 등도 의논해서 하래라 하였다. 한삼은 정성근 황사유 윤숙이 의논하기를. 정금은 하나의 우부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도로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을 죽이려는 모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율문에 이른바 이미 행해진 것은 천지사이에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니 법에 의해 단죄하는 것이 무슨 의심할 바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형제에서 아랜 바대로 하라 하였다. 옹희의 일은 춘추 환궁 15년에 옹교의 아내의 고자질로 인하여 장인에게 살해된 일을 말한다. 옹희는 옹교의 아내이다. 성종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도총부에서 본부에서 관장하는 일을 써서 아뢰니 명하여 승지 정성근에게 보이게 하고 말하기를. 어느 일이 도총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하니 정성근이 아뢰기를. 도총부에서 하는 일은 그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랫바로 본다면 역시 해당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신은 일체의 군무를 병조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에 도총부에서 아린 것을 보니 전적으로 관장해서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유래가 오래되었는데 어찌 이로 인하여 그 권한이 도총부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성근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뢰기를. 신은 권한이 도총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배단이 되는 일이 많았으므로 감히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5권 성종 24년 3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조문숙이 아뢰기를.
이번에 무신을 28개 편으로 나누어서 시사하게 했는데 편마다 어떤 자에게 각각 한 급씩 가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령 어떤 자가 모두 자궁이 되었다면 28명이 함께 당상간으로 승진될 것이니 그 외람됨이 심합니다. 지난번 평안도의 고사니의 싸움에서 참액이 매우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첨절제사 강진은 반드시 당상관에 승진될 것으로 여겼는데도 성상께서 오히려 관작을 아끼셔서 자금만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사하는 자는 적을 참여관공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나라에서 봄, 가을에 도시를 실시하는 것도 획수를 합계하여 1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가자고 했습니다. 시는 여러 편을 합해서 어떤가는 2, 3명에게만 가자하고 그 나머지는 획수에 따라 물품을 차등히 있게 줄 것으로 같으면 작상이 외람되지도 않고 권자의 뜻이 행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이 조하우에게 고문하였다. 영사 윤필성이 대답하기를 이권 심형은 활소비를 잘하는 사람인데도 이 3등에 해당되어 가자를 받을 수 없고 다른 편에서 어둠이 되어 가자를 받은 자는 그 재주가 이권 심형의 편보다 아주 못한 자이니 잘 쏘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고 재주가 없는 자는 요행으로 상을 타게 됩니다. 이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편을 합하여 논상을 한다면 잘 쏘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 가자를 받을 수 없으니 어떻게 격려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특징간 이봉이 아뢰기를 재주 있는 무사람은 반드시 제때에 발탁해야지 늙으면 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권장한다면 다음날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사는 마땅히 힘이 한창 강할 때 등용해야 할 것이다. 젊었을 적에 시험하지 않으면 늙은 다음에 어디에 쓰겠는가 하므로 조문숙이 아뢰기를 비록 가자하지 않더라도 말을 하사하거나 활과 화살을 하사한다면 이건 역시 임금의 하사이니 누가 감격하게 여겨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교는 현사들과 관계된 것인데 현재의 유생들은 사장에게 성심으로 수업하지 않고 다투어 이의만을 숭상하면서 승리의 학문을 탐구하지 아니하므로 인재가 날로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니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시독관 민도익은 아뢰기를 유생들이 책을 끼고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모두 녹봉을 구하고 사진을 도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충순이 충찬이에 소속되어 작업을 취하기도 하고 혹은 사오품에 이르러 하루아침에 등재하게 되면 전일의 사장도 도리어 그 아래에 있게 되니 유생들이 사장을 경멸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였다. 조문숙이 아뢰기를 요즘 사학의 장관이 혹은 출사하고 혹은 다른 일에 종사하여 한 사람도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유생들이 게을러져 학업에 진념하지 못 않습니다. 그리고 여방의 훈도들이 처음에 시제할 때 혹은 남을 사서 대강을 시켰다가 그 직임에 제수되고 나면 반주의 글도 모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를 이해하는 자가 있어도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지 않고 날마다 재산을 늘리는 것을 일삼고 있으며 새로 급제한 자도 훈도에 제수된 자는 유관을 보자마자 지기가 교만하고 방대해져 내가 이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수령도 또한 빈예로 대우하며 날마다 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일삼고 있으니 이 때문에 마음 내키는 대로 놀아나면서 교훈에는 아예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록 학문을 뜻하는 선비가 있어도 성취할 길이 없습니다. 신은 생문 진사의 원점은 반드시 창강하는 날부터 계산하고 사학의 관원은 승문원 교서관과 나누어 차견하여 외방의 훈도를 항상 담당케 하고 감사로 하여금 고강하게 하여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직책을 거두어 충군시키고 생문진사는 비록 취재하지 않더라도 훈도에 제수시킨다면 교양을 방법 있게 되어 인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자. 동지사 홍기달이 아뢰기를 선왕조에서는 향촌에서 사표가 될 만한 학행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학장을 삼았으므로 유생들이 모두 신복하고 존경하면서 학업을 하였었는데 요즘 유생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훈도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훈도를 바꾸고 학장제도를 설치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였다.
연필상이 아래기를 한 가지 법이 생기면 한 가지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니 그 많은 구년에 어찌 다 적임자를 얻을 수 있으며 훈도도 또한 어찌 모두가 배우지 아니하고 재산을 늘리는 데만 골몰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제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고강케 하여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충군시키는 것이 어떻게 좋겠습니다 하니 홍기달이 아뢰기를 신이 젊을 때 보니 김구, 김말이 겸 사성이 되어 항상 출사하여 교회하였으므로 유생들이 배우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극정 성현도 또한 교회를 맡을 만한 자이고 겸 사성으로 있으니 그에게 맡겨서 인재양성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조위가 아뢰기를 교수 훈도는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므로 사료들이 모두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문신들에게 돌려가며 제수하되 고만이 되면 즉시 체임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조문숙이 또 다시 아뢰기를 삼명일에 제도의 감사가 말을 진상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제읍의 수령 등이 민간의 말을 선발하여 도회관에 보내면 도회관에서 선발하여 감사에게 보내고 감사가 또다시 거기에서 우수한 것을 선발하여 사복시에 보내며 사복시에서 더욱 우수한 것을 선발하여 진상하는데 그 선발에 합격하지 못한 것은 감사가 장부에 기록하여 다음번 진상에 대비합니다. 그러니 그 말주인은 말 때문에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는 것이 해마다 상례가 되어 배를 받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얻어도 즉시 팔아버리니 군사들이 양마가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청근대 조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감사가 말을 진상할 때 민간에서 취하지 말게 하소서 하자 윤필상이 하려기를 감사가 말을 진상하는 것은 한 배일 뿐이니 수령이 관하에서 말을 길러 진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내용을 제도에 유시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하려기를 현재 여러 목장의 양말을 목자들이 몰래 팔아서 그 이익을 차지하고 노마로 받고 바치고 있습니다. 세조 때 어떤 사람이 밀고 하기를 양마 대여스필이 목자의 집에 있습니다고 함으로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게 했더니 10필이나 있었습니다. 하자 조위는 아뢰기를 제의의 수령이 목장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마다 관리를 보내어 전마하게 하면 그러한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도시는 병조, 훈련원의 당상관 또는 지방관찰사, 병마, 절도사가 무사라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해마다 봄, 가을에 실시하였다. 삼명일은 임금의 탄신일과 정월 초하루 동지의 세 명절이다.